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해 오다가 크게 이제 한계 운영 체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초기에 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크게 한계 이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관련 부분을 이제 주로 많이 다뤘어요, 결국. 아마도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이제 프로세스 관련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7장, 8장, 9장이 이제 메모리, 8장, 9장이 메모리 관련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가상 메모리 부분까지 나왔고,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그 제한된 주기억 장치 내에서 프로세스의 다양한 메모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쭉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쭉 나왔던 게 어떻게 하면은 그 메모리를 이제 페이지라는 단위로 나눠서 사용을 했고, 그거를 실행되는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 코드를 담고 있는 코드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메모리가 없으면은 그 메모리 밖에 있는 다른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메모리에 로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고, 근데 그 원하는 페이지가 메모리가 없을 때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시스템에 굉장히 오버헤드를 많이 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대기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가 실행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페이지 폴트를 줄여야 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페이징하고 가상 메모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지난 시간 동안에 한 내용들이 보면은 가능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앞으로 실행될 코드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해서 미리 페이지를 로드해서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나게, 그런 식으로 쭉 수행을 해왔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이제 스트레싱이라는 문제인데, 이 스트레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프로세스가 이제 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수가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총 필요로 하는 그 메모리의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주기억 장치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페이지가 없는 횟수가 자주 발생하고,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일어나서 실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걸 제대로 실행 못하고,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페이지를 교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어느 순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증상은 가끔 우리가 이제 흔히 노트북이나 PC 사용하다가, 특히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별로 없는데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놓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계속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윙윙 소리가 나고, 그 하드디스크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스트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싱이라는 거는 너무 이게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없는 페이지를 교체하느라고 이제 돌아가고, 교체하고 조금 쓰다 보니까 또 필요한 페이지가 또 없어가지고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냐면은, 원래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다 보면은 점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면은 페이지가 없으면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계속 메모리에 로드를 하게 되죠. 로드를 하다 보면은 페이징이 일어날 때의 CPU는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현상이. 그러니까 폴트가 일어나면 CPU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있는 필요한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주는 그런 I/O 작업이 일어나면서, 그 I/O 작업이 일어날 때 다른 프로세서로 빨리 스위칭이 돼가지고 CPU가 계속 뭔가를 실행을 하면은 CPU 효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매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하지 못하고 페이징이 일어나는 거를 기다리고 대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CPU의 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근데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CPU의 효율이 떨어지면은 실제 동시 실행되는 프로세서의 수가 작다라고 판단을 해요, OS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다른 프로세서들, 원래 이제 메모리
그 한 컴퓨터에 일정 수의 프로세스만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CPU 활용률이 떨어지니까 아직 그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를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를 더 올려줘요. 더 올려주면은 원래 이제 CPU 활용률이 떨어지는 그 원인이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데, 즉 프로세서의 수가 실행되는 프로세서 수가 작아서 활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세서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교체하느라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거꾸로 판단해가지고 프로세서를 더 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럼 더 로드 시키면은 가뜩이나 그 프레임, 그러니까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프레임이 없는데 더 프로세서를 로드를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더 이제 그 페이지 교체가 페이지 폴트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보면은 그 멀티 프로그래밍의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램의 정도라는 거는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서의 수죠. 프로세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적으로 CPU 그 효율은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올라가는데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멀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세서 수가 많아지면은 페이지 그 메인 메모리 페이지가 점점 더 적재되는 페이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프로세서가 그 일정 수의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모자라게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면은 CPU는 프로세서 수를 점점 더 늘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이 CPU 효율이 급격하게 확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컴퓨터가 다른 어떤 프로세서 처리는 못하고 계속 페이지 그 폴트가 일어나고 페이지 교체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을, 이 부분을 스레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싱은 실제 컴퓨터 그 수행할 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 스레싱은 반드시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 예전 컴퓨터들은 아마 그 오래된 옛날 386이나 486 또는 지금 현재 나오는 펜티움도 그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컴퓨터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 한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예전에는 그 특히 이제 386이나 이런 거 그 PC 성능이 낮을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 계속 컴퓨터가 화면도 거의 안 바뀌고 굉장히 느리게 있는 상태에서 그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만 계속 나고, 그리고 키보드나 어떤 입력을 넣어도 인풋도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것조차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스레싱이고, 그거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은 그 필요한 게 그 각 프로세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될 때 하나의 프로세서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레임 수가 있어요. 그 프레임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프레임 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거 구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이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한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일정 수량의 프레임 수를, 그러니까 일정 수량의 페이지를 메모리에 적재해서 계속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 프로세서가 스레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도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개수를 보장을 해주면은 스레싱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근데 그 수가 어떤 건가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으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로컬리티, 프로그램의 로컬리티 문제. 이게 로컬리티 이 그래프 앞에 나왔었죠. 보면은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해가지고 점점 진행되는 시간이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인데 보면은 증상이 어떤 특정 어드레스 영역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면은 계속 같이 실행이 되다가 이게 일정 부분 지나면은 그 뒤에는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죠.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이 영역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행이 안 되다가 일정 시간, 어떤 특정 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 실행이 돼요. 끊기지 않고. 그리고 일정 구간 동안에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로컬리티, 그러니까 레퍼런스의 로컬리티 특성이고, 이런 로컬리티 모델에 근거해서 작업 세트, 그러니까 워킹 셋이라는 거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워킹 셋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가로치기 시간이에요. 가로치기 시간이고 세로치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그 횟수예요. 폴트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폴트가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그냥 이런 로컬러티 특성이 없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일정하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에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동안 한동안 이제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다가 또 한참 가면은 또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안 일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페이지 실행의 로컬러티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보여요. 그래서 로컬러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프로그램의 구성이 대부분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중간에 루프 같은 게 많죠. 뭐 포룹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어떤 특정 모듈을 반복해서 계속 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그 뭐 포룹이나 이런 루프 구간에 들어갔다면은 그 루프의 시작부터 끝나는 그 루프 구간, 그 구간에 있는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정 시간 동안에 실행이 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로컬러티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루프 부분에 들어가면은 루프 부분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 루프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그 루프에 관련되어 있는 그 페이지들이 계속 폴트가 일어나죠. 계속 폴트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있는 게 쭉 그 로드가 돼요, 페이지가. 그래서 로드가 돼서 루프가 한번 반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루프가 계속 반복해서 수행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폴트 없이 그 루프 반복하는 동안은 계속 그냥 폴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폴트율을 적게 발생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그 우리가 요 페이지가 특정 구간을 실행될 때, 요 구간을 실행될 때에 필요한 그 페이지 수만큼을 프레임에 할당을 해주면은, 메모리에 할당을 해주면은 요 구간은 계속 이제 그 유지가 되면서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or loop,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for loop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 수가 10개의 페이지가 그 안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10개 페이지 이상을 그 확보를 안 해주고 만약에 9개 페이지만 확보를 해줬다. 9개 페이지만 메모리에 있다 그러면은 룹을 한 번 돌 때마다 그 페이지 하나가 부족하게 되니까 계속 그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페이지 하나가 없으니까 폴트가 일어나죠. 그럼 그 페이지를 로드하면서 다른 페이지가 또 내려가고, 그럼 루프 돌면서 계속 그 중간중간에 페이지가 빈 페이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루프를 도는데 필요한 페이지가 10개가 필요한데 10개를 확보해 주면은 페이지 폴트가 거의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실행이 되는데 하나만 덜 확보를 하더라도 페이지 폴트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필요한 게 그렇게 이제 스레싱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요 구간에 필요한 개수만큼, 그 개수만큼의 그 프레임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프레임을 확보를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그 페이지 개수, 그 개수에 해당되는 거를 그 작업 세트, 워킹 세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킹 세트를 확보를 해주면은 스트레싱이 이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론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킹 셋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몇 개로 확보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떤 뭐 실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거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근데 그 워킹 세트라는 게 어떤 특별한 그 위치, 특별한 시간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그 필요한 페이지 레퍼런스 순서예요. 페이지 레퍼런스 순서고, 이 페이지를 참조하는데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되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되고 그 페이지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 시간 시점에서 여기서 그 델타만큼, 그러니까 과거로 몇 개 일정 수만큼을 그 거꾸로 가가지고 요 안에 요 구간에서 필요한 그 페이지 그 개수를 그 워킹 셋으로 디파인을 해요,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같은 수로 이게 몇 개, 한 7개 정도 되나? 요 숫자를 거꾸로 가면은 요 안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워킹 셋은 이 안에서 참조되는 페이지들 해서 1, 2, 5, 6, 7이 이제 워킹 셋이 되는데, 요 관점에서 보면 요 관점에서는 앞에서 똑같은 그 길이만큼 그 싸가지고 여기서 사용되는 페이지를 구하는데 보면은 여기는 3번하고 4번 그 페이지만 반복적으로 쭉 사용이 되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뭐 어떤 루프나 반복 구간이 실행되는데 그 반복 구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번하고 4번 두 개만 포함하면은 워킹셋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복성 그 로컬러티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그 잡아가지고 워킹셋을 정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대개 보면 이제 그 작업 세트를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그 D개의 그 페이지 참조들,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그 페이지의 개수를 워킹셋으로 그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 그 테스트나 실험을 거쳐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어떤 연구에서는 이 개수가 10,0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10,000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나 어떤 전체 프로그램의 그 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보통 페이지의 사이즈가 요즘 컴퓨터에 4K 정도 되죠. 4K에 10,000개면은 40K, 400K, 4000K, 40,000K 어떻게 되나요? 하여간 뭐 40,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워킹셋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워킹셋을 구할 때에 이 D 영역, 이 영역을 얼마나 크게 잡느냐가 이제 굉장히 좀 관건이고, 이거를 너무 작으면은 이제 충분히 그 로컬리티를 커버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루프를 도는데 일부만 커버 못해도 그 루프 도는 동안에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D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게 로컬리티 지역성이 너무 또 겹치게 돼요. 겹치게 되면은 뭐 폴트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용되지도 않는 페이지가 워킹셋에 들어와서 그 메모리 프레임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페이지의 그 메모리의 사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세트를 구하는 이제 예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 가정을 하고 한번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지 참조 순서가 이런 순서로 쭉 참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워킹셋을 2, 3, 4, 5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 워킹셋이 2라는 얘기는 24번 프레임이 시작될 때에 시점이 그러니까 이쪽 거꾸로 순서가 이렇게 가는 순서죠. 이렇게 됐을 때 24면은 24하고 바로 밑에 있는 두 개 그 페이지만 차지하는 게 워킹셋이 되는 거예요. 워킹셋의 길이가 2니까. 그리고 요 15 시점에서는 15하고 18하고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워킹셋을 쭉 구한 거고, 3이면은 요 24 시점에서는 24, 15, 18에서 요 세 개를 차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순서네요. 이렇게 순서됐을 때 진행되면서 워킹셋을 두 개 길이로 하냐, 세 개 길이로 하냐, 네 개로 하냐, 다섯 개로 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순서를 따진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쭉 가다가 이게 워킹셋이 숫자가 들어있는 거는 계속 가면서 워킹셋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이제 요 구간이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인데, 이게 로컬리티 부분을 커버를 하고 나면은 이 구간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죠. 길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요 2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잡으니까 워킹셋 확보가 안 돼서 계속 그냥 페이지 폴트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나 3도 마찬가지고. 근데 4 정도 오니까 4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워킹셋 확보가 돼가지고,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워킹셋이 3개가 확보가 되니까 계속 가죠. 페이지 폴트 없이.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 가다가 또 이제 다른 구간으로 가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교체가 되고, 또 일정 구간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실험에 의하면은 뭐 3개, 4개, 5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10,000개, 뭐 몇천 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 워킹셋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워킹셋이라는 건 사실은 프로그램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룹이나 이런 거를 구성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은 루프 구성하는 구간이 굉장히 큰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구간은 짧게 형성하는 구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하려면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마다 이 워킹셋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확보를 해주면은 페이지 폴트가 뭐 그나마 적게 일어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구해서 이제 OS에서는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작업 세트 크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은 이게 보면은 그 과도기, 안정기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 과도기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그 로컬리티에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로컬리티에 진입을 하면은 그 시기에 그 이제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작업 공간이 굉장히 커지죠.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 단계에 있는 작업 공간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단계에 있는 작업 공간이 같이 겹쳐지면서 두 개의 그 워킹 셋이 공존하는 구간이죠, 이게. 공존하면서 작업 세트가 굉장히 커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새로운 로컬리티에 있는 부분으로 작업 세트가 구성되면서 그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작업 세트가 바뀔 때 또 이제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를 보이게 돼요. 근데 워킹 셋이 항상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워킹 셋이 좀 크기가 작고 어떤 구간에서는 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너무 큰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부분까지 커버하는 것은 낭비지만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 구간에서 시간에서 한 80% 이상은 한 요 정도 워킹셋 크기를 갖는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커버하는 거를 워킹셋으로 해서 디파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워킹셋을 디파인을 해주면은 나름대로 그 상당 부분 만족하는 수준으로 그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싱하고 워킹 세트의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그 프로세스의 워킹 셋을 감시를 해요. 그 워킹 셋은 그 디파인을 하는데 일단 이제 워킹 셋을 벗어나면은 이 폴트가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 이 스트레시하고 관련해서는 프로세스가 어떤 워킹 셋을 요구를 하면은 그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페이지 수가 워킹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프로세스한테 충분한 분량으로 프레임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방법상. 그 충분히 해주고, 근데 해주고도 그 메인 메모리 상에 여분의 프레임이 남은 게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로드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또 할당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메모리에 있는 거를 프로세스가 로드되면서 계속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당을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유효 프레임 수라는 게 유효 프레임이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워킹셋을 할당을 하고 나서 할당을 하면은 메모리에 할당되고 나서 남는 이제 여분의 프레임들이 있죠. 그 여분의 프레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여분의 프레임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보면 D가 이제 각 프로세스들의 워킹셋이 사용하는 그 프레임의 개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할당되어 있는 프레임 개수보다 여분의 프레임 수가 작아져. 그러니까 여분의 프레임 수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없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지가 필요하면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워킹셋을 어겨가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고 스트레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현상이 보이면은 요때에 이제 그 특정 프로세스 하나를 통째로 아예 없애버려요. 특정 프로세스 할당된 페이지를 전부 다 회수를 해요.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분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 프로세스는 그 상태에서 거의 이제 중지가 되면서 그 레디 상태로 되겠죠. 그 실행할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새로 페이지를 할당받아서 이제 실행하는 모드로 가요. 근데 그때에 그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되면서 그 일정 부분 여분의 메모리가 있으면 할당을 받는데 여분의 메모리가 없으면은 그 프로세서는 계속 여분의 메모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스트레싱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게 스트레싱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프로세스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는 그 실행이 못 되고 홀드되면서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있지만 다른 프로세서들은 계속 워킹셋을 유지하면서 계속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스트레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스트레싱의 원인은 그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자주 계속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임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폴트의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정해요. 그래서 상한선이라는 거는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고, 하한선은 그 프로세스한테 페이지가 너무 많이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요거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요거를 모니터링해서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고 할당된 프레임이 작다는 얘기니까 요 상한선을 페이지 폴트가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프로세서한테 여분의 프레임을 더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지 않게. 그래서 할당을 해서 페이지 폴트가 요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고 좀 떨어지게끔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너무 안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요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무 안 일어나면은 그 프로세서한테 프레임이 너무 많이 할당돼 있어서 다른 프로세서들이 실행이 잘 안 되고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거꾸로 이제 요 프로세서한테 할당된 그 프레임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이제 여분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프로세서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 어떤 프로세서도 너무 이렇게 폴트가 심하게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또 너무 많이 그 프레임을 할당받은 것도 방지를 하면서 적절히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스레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레싱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사소하게 이런 가상 메모리의 본래의 문제는 아니고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쪽에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메모리 사상 파일이라 그러고 그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장점이 한 프로세스가 가상 메모리를 잡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모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메모리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를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지 못하는 거는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될 때마다 메모리로 스와핑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로드를 해서 실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는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은 실제 원래 이제 가상 메모리를 안 쓰고 한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메모리가 아니라 파일 I/O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상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뭐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이런 걸 할 때에 파일 오픈해서 파일 I/O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가상 메모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좀 효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디스크상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간을 가상 메모리 개념을 해가지고 메모리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일정 구간에 있는 파일 사이즈를 메인 메모리로 그냥 완전 통째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버추얼 가상 메모리의 확장에다가 디스크 부분을 할당을 시켜놓고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하죠. 디스크에 있는 거 I/O를 하려면은 파일 I/O 콜을 해야 되고 파일 오픈 콜을 하고 뭐 시크도 하고 블락 단위를 읽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메모리에다 매핑을 시켜버리니까 이거는 파일 I/O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는 메모리에 있는 그냥 데이터 접근하듯이 마치 메모리에 어레이 읽어오듯이 뭐 바이트 단위 읽어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상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낼 때는 버추얼 메모리로 임플리멘트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어레이처럼 액세스를 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이 메모리에 매핑이 돼서 적재가 돼 있으면 메모리를 바로 그냥 액세스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메모리 없으면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이 디스크에 있는 걸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디스크에 있는 걸 메모리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작을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디스크에 있는 거를 I/O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의성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디스크 I/O가 걸리면은 그 사이에 메커니즘상 뭐 프로세스가 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버추얼 메모리를 매핑을 해놓으면은 프리페이징이라든가 프리로딩 같은 것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이게 디스크에 있는 게 메모리로 매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뭐 효율도 올라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리 맵드 파일 개념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파일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 소비자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생산자가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그 파일을 뭐 소비자가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파일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도 두 개의 프로세서가 메모리
매프 파일을 매핑을 시켜서 같은 메모리 매프 파일을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파일 공유를 이 메모리 매프 파일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피지컬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매핑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메모리 사상 파일을 이용해서 공유 메모리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효율성도 일정 부분은